2020년 9월 모의고사 풀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금 역행은 좀 어렵고 여전히 쉬운 건 쉽게 내었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근대사에서는 10문제 나왔습니다. 상고사에서는 이번에 신석기 백제 부흥운동, 부흥운동들이 원래 잘 안 나오는데 부흥운동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사는 어떻게 나올지를 진짜 감이 좀 안 잡혀. 쉽게는 나오는데 백제 부흥운동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육두품 물어보는 문제. 사회사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고려시대 뭐 성종, 묘청 이거는 뭐 나올 만한 거고 경제는 지금 계속 빠지지 않고 하나씩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근데 경제도 너무 쉬워서 그렇고 조선은 조선 전기 이렇게 두며 조선 후기 이렇게 두 문제 나왔는데 이성계, 위화도 해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방원, 태종.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나올 사람 나왔습니다. 정조. 뭐 조선 후기에서는 뭐 영조 아니면 정조. 그렇고 조선 후기 사회사 물어본 문제. 이렇게가 나왔고 그 다음 근현대사 부분은 뭐 급진계합화 하면은 당연히 뭐 급신정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 다음에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예산 내용들. 일제강점기는 김원봉 하면은 의열단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 문제들. 그래서 그 다음에 25년에 치안유지법. 신간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신간에 나오면 거의 이 답이 그겁니다. 1920년대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해방 후 현대사로는 6.25 전쟁, 4.19 혁명, 7.4 남북 공동성명. 특히나 통일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통일과 관련된 거는 어쨌든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나오게 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많지만 거기서는 하나, 둘, 셋, 넷,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있으면은 거기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음 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에 들어갈 유물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대 농경과 정착생활. 이거를 바꿔야겠네요. 농경과 정착생활. 농경하면은 바로 신석기 시대 나와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 하면은 무조건 빗살무늬 토기. 빗살이 전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토기는 신석기 시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상고사 문제는 뭐 워낙 쉬우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3개 중에서 돌려 나오는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고 2번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의 라이벌 김부식과 가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김부식, 금국정벌, 칭제권원 이거 반대했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을 좋아하는 유학자. 정지상과 함께 칭제권원을 주장했고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승려.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바로 뭐 서경으로 천도하겠다. 바로 묘청이 되겠고 묘청하면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바로 여기서는 정답은 4번. 3점이긴 하지만 뭐 묘청을 한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정지상이 키워드고요. 칭제권원 주장, 풍수지리설 이용 이거 했다라고 하면 바로 묘청인 거. 키워드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승려, 여기서 키워드 승려 도침, 옛 장수, 복신 요 두 사람,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세력들, 또 주류성 핵심적인 키워드, 흑지상지 키워드 이것을 통해서 바로 백제 부흥운동 전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진골 귀족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강수, 설총,
가가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했다. 통일신라 말 최치원 당에서 유학 돌아온 가계통, 최치원 강수 설총을 통해서 바로 가신분 육두품이라는 게 팡타블릿을 쓰고 있는데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육두품과 관련된 거 1, 2, 3, 4, 5번 중에 정답은 5번. 골품제 제약으로 최고 관등에 오르지 못했다. 골품 이렇게 나눠서 육두품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5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제부터 유통하는 모든 은병, 이게 그 키워드가 됩니다. 표시 새기도록 하고 오기는 자에게 중한주로 처단한다. 은병을 화폐로 사용했다. 고액화폐, 은 1근의 무게, 속칭, 활구, 은병,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국가, 고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키워드 딱딱 나와서. 그래서 고려에서의 바로 병란도, 무역항이지. 그리고 고려시대 전지, 시지, 전식과. 그래서 니은과 디귿. 고려시대 경제. 고려시대 경제는 진짜 쉬워. 3점이긴 하지만 거의 요 은병, 활구 아니면 병란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그 중에서 바로 고려시대 거 찾기 하면 되는데 고려시대 경제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금방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뭐 답이 없는 거네요. 6번. 밑줄 친 왕이 시행한 정책. 최승로 시무 28조. 최승로 시무 28조와 세트가 되는 왕 바로 고려 성종. 12목 파견, 불교행사 축소, 의창상 병창서일지. 성종과 관련된 내용을 쭈루룩 찾으면 뭘까요? 경국대전, 훈민정음,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아니고 전민변정도가 고려 후기니까 군국기무처, 이거는 근현대사 때 우리 개화정책 추진하는 기구. 정답은 국자감 정비. 결국 여기서도 1번을 제외하고는 다 고려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수능 문제는 고려시대 물어보니까 고려시대 거 찾는 겁니다. 그런데 경국대전, 훈민정음, 군국기무처, 전민변정도가 뭐 고려시대 건데 아임소리 고려 후기니까. 정확하게 각각의 단어들이 어느 시대 거라는지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한국사는 쉽지만 알아야지 결국 알 수 있는 거라서 아무튼 넘어갑시다.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 가를 계기로 우왕창왕 제역, 권력장악. 요동정벌에 반대했다가 가를 계기로. 바로 가는 뭐? 위화도 회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밑줄 친 그, 왕제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그는 사병혁파, 조선의 세 번째 왕,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태종. 태종과 관련돼서 정답은 당연히 4번. 육조 직계제 실시. 9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22대 왕 개혁군주 주장각 장영용을 키워드로 해서 바로 이 왕은 정조. 정조하면은 수원화성, 죽조. 3점짜리지만 무지하게 쉬웠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 납속책, 공명첩, 서울의 집단상소운동. 서울의 집단상소운동. 이거 바로 조선 후기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서울들의 집단상소운동으로 결국 시내통곡을 통해서 청유지까지 진출하게 되고 서울과 같은 그 중인계층들 자기네들도 높은 곳 신분 상승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안 됐다. 어쨌든 서울의 집단상소운동은 건 조선 후기 바로 5번. 이렇게 해서 정근대사가 끝났고 근현대사 봅시다. 내가 녹화하고 있었던 거 맞군요. 네. 녹화를 안 한 줄 알았어. 혼자 뻘소리도 한다 해서.
미추친 우리당에 대한 설명, 우정총국연회, 우리당, 키워드 바로 나왔네요. 우정총국연회, 우정총국의 변, 바로 급진계야파, 그리고 이관된 사건, 바로 갑신정변. 정답은 뭘까요?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 인민평등권 제정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만민공동회가 키워드네요. 만민공동회 하면은 당연히 독립협회.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 쭈루룩 찾아봅시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 아니고, 솔직히 12번이 3점짜리인데, 다 근현대사 때 나온 내용이잖아. 정답은 3번. 의회를 설립하려고 해서 바로 중추원을 근대식 의회로 만들려고 했고, 결국에는 나가리 떨어지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바로 근대식 의회 3번이 되겠고, 솔직히 나는 12번이 3점짜리 같은데, 웬만 이게 다 근현대사 내용들이잖아. 근현대사에서 근현대사 찾기로 해야 되는데. 13번 밑줄친 조치. 대한제국 군대의 치욕의 날, 대한제국 군대 지휘관들은 이 규칙을 들은 후 부대로 돌아와 병사들에게 모든 무기를 반납하게 했다. 한마디로 군대 지금 해산된 겁니다. 1907년 정밀칠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군대 해산됐잖아. 결국 그 군대 해산된 군인들이 어디에 합류하면서, 의병에 합류하면서 정밀의병 가장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세지고 화력이 세졌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4번. 미추친 그의 활동. 그는 일제강점기 무장통립을 벌인 인물이다. 초기에는 유인암사, 식민통치기간, 파괴 등의 방법,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중국 관내 독립운동가 세력들을 결성한 민족혁명당의 참여, 요게 키워드가 되고, 한인무장 내인 조선의용대 편성, 요것도 키워드. 나중에 임정에 합류해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군무부장으로 활동. 미추친 그 약산 김원봉 선생. 김원봉 하면은 의열단.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1번 청해진. 이거 남북국 시대니까. 목민심서 조선.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다. 후기. 금융실병제 현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12번이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3점짜리가 아니네. 아이러니하게도. 15번. 가법이 적용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들. 가는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 바로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시기 1920년대. 정답은 가장 적절한 거네요. 가법이 적용된 시기. I'm sorry. 가법이 적용된 시기에서는, 여기서는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 이거는? 국민운동, 노동운동, 이렇게 해서 1930년대까지 쭉 가게 되니까, 가법이 적용된 시기, 1925년 이후부터 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생. 그 외에는 일제시대 내용이 없잖아. 발해관 아니고, 집현전 조선이고, 안시동전투 고구려, 50총선거, 이거 해방 이후. 3번. 이게 좀 헷갈리게 해놨겠네. 쌤이 잠깐 나도 좀 헷갈렸거든. 당연히 치안유지법 25년이니까 1920년대를 찾는 줄 알았거든. 근데 20년대가 없으니까 되게 나도 맨 처음에 당황했는데, 치안유지법은 25년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니까 쭉 일제시대 때 적용된 법이기 때문에 결국 일제시대와 관련된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주친 이 단체, 피고 홍명희가 이 단체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정우의 선언, 이 단체, 우리는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 일체 부인함, 이 기회주의가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탐인데, 결국 이 단체 바로 신간회. 신간회 하면은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지문에 나오면은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은 신간회가 됩니다. 거의 이건 세트인데 이게 3점짜리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리고 1925년 만주군벌과 이렇게 해서 바로 미스야 협정,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보면은 청산리 전투 독립군 승리,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올해 100주년이라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때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18번 다음 협정으로 중단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쭈루룩 1953년 7월 27일 10시 한국 판문점 이렇게 해서 53년이니까 7월 27일 휴전협정. 결국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중국군 당연히 참전했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이 결성이 됐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 정답은 2번. 그 외에는 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조선건국동맹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네요.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북구 수유동에 여기 기념 민주 묘지가 있습니다. 김주열 시신, 이승만 대통령 사임, 바로 4.19 혁명. 옳은 것은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됐습니다. 미추신 이 성명이 발표된 시기, 이 성명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3대 원칙,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 7.4남북 공동성명,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정부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신헌법 공포합니다. 7월 달에 이거 해놔서 뭔가 평화를 좀 하려고 했다가 바로 유신헌법 공포하게 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풀이 마치고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그냥 모든 기출 문제들만 총 동원해서 한번 기출 문제만 풀이. 어차피 여러분들 1등급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한국사는 딱 3등급까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지 아니면은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루 1시간씩만 할지, 여러분들의 수요가 좀 많으면 쌍방향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